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별세하면서 연예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배우와 영화 감독들은 잇따라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여러 영화계 이슈들을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변희봉 씨, 그야말로 영화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까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정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미터 션샤인 촬영 즈음에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작품이 2019년 드라마 트랩하고 영화 이제 양자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투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근데 이제 재발을 한 그런 측면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인의 부고 소식에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씨 잇따라 고인의 빈소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빈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계 인사들이 조문 행렬을 계속 잇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송강호 씨가 또 조문을 했고요. 이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작품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너무 비통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송강호 씨 부친상을 당했을 때 뵌 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괴물에서 함께한 박해일, 배두나 씨의 화환이 빈소를 지키고 있고 또 이 전도연, 강우석 그리고 정고석 씨 화환도 같이 있습니다. 김용옥 씨 등 동료 배우들이 또 추모를 하고 또 존경하는 배우셨다라는 후배들의 언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발인은 이제 20일 낮 12시 반으로 예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모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로 배우 변희봉 씨 1966년 성우로 방송계 입문을 했고요. 70년대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셨거든요. 조선왕조 500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인기상을 누렸습니다. 나이가 이제 노년에 다다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펼치셨거든요. 좀 이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성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배우로 데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변희봉 씨도 그 사례였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딕션이 굉장히 정확한 배우로 이름이 높았고요. 특히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편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했었죠. 이때 유자광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손금으로 점을 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천하가 이 손 안에 있다라는 유행어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백상예술대상 인기상을 받았던 그런 이력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후에 활동하는데 굉장히 기폭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후에 봉준호 감독과의 각별한 인연이 시작이 되면서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봉 감독과 함께한 영화 편수만 해도 6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이 인생의 전환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변희봉 씨의 굉장한 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부터 팬이었다고 하고 특히 이제 감독과 배우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플란더스 얘기였는데 사실 이때는 1999년이어서 이때는 변희봉 씨가 IMF를 맞아가지고 출연료가 깎이게 되니까 다 접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설득을 해서 작품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바로 플란더스의 개가 되는 것이고 이 작품 이후에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괴물, 옥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명장면도 굉장히 많이 남기셨거든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일단 플란더스의 개에서는 이제 보일러 김 씨, 경비원도 하면서 보일러도 관리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굉장히 기괴한 느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살인의 추억에서 이제 시골의 형사 반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송강호 씨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형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현장감을 굉장히 전해주었고요. 또 괴물에서는 저렇게 할아버지로 나오게 되는데 괴물에 맞서가지고 총을 쏘거든요. 근데 총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빨리 물러가라,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소짓하는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결국 봉준호 감독이 변희봉 씨의 연기력을 끄집어냈다.
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명장면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75세 나이에는 봉 감독의 영화 옥자로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최고권위의 정부 포상도 받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가긴 했지만 칸에 갔을 때 그 말을 했던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70도 기운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네. 그런 기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칸에 들어간 것은 옥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괴물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역을 해서 이때 당시에 뭐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이미 받은 바가 있고 이 옥자를 이제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이 칸에 알려지게 되면서 진출했던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미나리의 윤여정 씨라든지 또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조연 배우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앞서서 네. 변희봉 씨가 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악역을 하거나 조연한다 하더라도 5, 60년 이렇게 연기 인생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변희봉 씨가 이때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처음 진일보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어제 또 다른 명품 배우의 별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배우 노영국 씨가 심장마비로 별세를 했는데 최근까지 주말 드라마에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마음의 준비를 네. 하지만은 이 심장마비와 같이 갑작스럽게 타계할 경우에는 충격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KBS 주말 드라마에서 회장 역할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회 만에 지금 심장마비로 인한 비보를 전했기 때문에 팬들은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197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그 뒤에 사극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왕 세종이라든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 제국의 아침과 같은 선 굵은 역할들. 그러니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들. 그래서 이번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회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래서 많은 팬들이 오랜만에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비보를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기가 남다른 OTT 소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이어 5주 연속 지금 통합 랭킹 정상을 지키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초능력자들이 또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초능력이 어떻게 될까? 이 작품에서는 유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좀 초능력자들의 비애도 다루어요. 네. 뭐냐면 초능력자인데 좀 국가 권력의 이용을 당하게 되면서 좀 상처와 고통을 이제 받게 사연이 되는 다 상황이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물림이 자녀들한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3편이 이제 맞아요. 공개가 되면서 과연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이 부당한 세력에 맞서서 이제 연합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점이 궁금증을 이제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세계적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일일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꺼번에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공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증폭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기 구도를 좀 더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빙의 인기로 원작 웹툰까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사실 네. 웹툰 기반의 원작인 경우에는 그 해당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이전 작품들을 소환한다, 네. 역주행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무빙은 원래 이제 강풀 작가의 네. 원작인데 8년 전에 이미 연재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하고 역주행시키고 있는데 역주행은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조회수와 또 매출액입니다. 사실 이제 조회수만 1등해서는 안 되고 매출액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래서 원작 기반의 이 드라마 시리즈 때문에 웹툰까지도 지금 매출액 1위를 달리게 네. 만드는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네, 웹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스크걸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까지 등장을 합니다. 화제성이 보장된 웹툰에 이제 거액 투자 OTT가 만나면 흥행한다. 이런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웹툰이 원작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검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흥행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설이나 다른 그런 작품보다도 웹툰은 시각적 효과로 대중성을 기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로 만들 때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웹툰 중에서도 젊은 층들이 좋아할수록 인터넷에서 화제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원작과 비교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작이 이제 역주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 놓친 부분이 없을까? 원작을 보게 되면 더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로 상승 효과가 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에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거미집이 예정대로 27일에 개봉을 하게 됐거든요. 뭐 극적으로 정상 개봉을 하게 된 이유,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대로 상영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얼마나 이제 재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김기현 감독 유족 측에서는 이름이 좀 애초에 비슷하다. 김기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이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묘사하는 모습이 담배 피는 모습이라든지 안경 쓴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캐릭터 설정이 약간 논란이었는데 일단 이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닥달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유족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마땅하지 않을 수가 이제 있겠고요. 네. 또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약간 희화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합의를 해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작진 측에서는 그 당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감독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로서 관객들을 찾아가게 된 것, 이 점은 참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영화계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